1학년 1학기 통합교과 여름 2단원 여름나라 한 방울도 소중해. 아이고 이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갔나 봐요. 세면대에 물이 넘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이 가득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재 왔군요. 선생님, 화장실이 왜 이래요? 그러게요. 누가 물을 잠그지 않고 그냥 가버렸나 봐요. 도대체 언제부터 물이 틀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됐다. 이렇게 물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되는 건데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갔나 보네요. 오늘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비 오는 날을 주제로 한 노래나 동화를 듣고 해볼 만한 표현 활동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제재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씻지도 못하고요. 제재 말처럼 물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아주 불편해질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먹는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물이 있어도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사진을 한 장 보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사진인데요? 아프리카 어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흙탕물을 마시는 사진이었어요. 선생님, 그런 물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오염된 물을 마시면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깨끗한 물을 구할 수는 없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흙탕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구하러 다니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여러 부족들이 서로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도 한대요. 우리들도 지금 물을 아껴 쓰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게 되면 나중에는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식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까 선생님이 본 것처럼 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제재도 다른 사람들이 물을 낭비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양치를 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런, 그랬군요. 물을 사용하고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샤워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오래 물을 틀어놓고 쓰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왜 물을 아껴 써야 할까요?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지니까요. 맞아요. 물이 언제나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사용해야 해요. 또 한 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하려면 어렵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물을 아껴 써야 해요. 몇 년 전 여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는 바람에 집집마다 물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마실 물은 마트에서 사다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씻을 때 필요한 물은 소방차가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었지요. 엄청 불편했겠어요. 이제 우리도 꼭 물을 아껴 써야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을 함부로 쓰다 보면 나중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돈이 낭비되기도 하고요. 지난번 전기 아껴 쓰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처럼 물도 전기처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거든요. 제재는 물 부족 국가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물 부족 국가? 저는 처음 들어보았어요. 물 부족 국가는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계산해 보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일정한 기준이 안 되는 나라를 말해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물이 부족한 국가에 속한대요. 이런 나라들은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앞으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요? 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들이 물을 쓸 수 있는 양도 지금보다 적어질 거고, 지금 물을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많듯이 세수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이 부족하면 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물이 부족해서 깨끗하지 않은 물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물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아껴 쓸 수 있을까요?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아요. 손을 씻을 때는 물을 계속 틀어놓지 말고 비누칠을 할 때 물을 잠그도록 해요. 또 양치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양치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와, 아주 잘 이야기했어요. 샤워도 얼른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비누칠을 할 때에는 물을 잠그는 것이 좋아요. 꼭 필요할 때에만 물을 사용하고 물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학교나 집에서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을 아껴 쓰기 위한 약속을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아낄 수 있는 물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선생님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바로 물 모으기 놀이예요. 친구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반환점을 만들어 큰 물통을 각각 하나씩 놓아요. 반환점에 있는 물통에는 물을 채워 놓고요. 다 준비되었으면 맨 앞 사람이 컵을 들고 출발선에 선 후 출발 소리에 맞추어 반환점까지 달려가요. 반환점에 도착하면 물통 안에 컵을 넣어 물을 담은 후에 출발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와야겠지요? 출발선에 있는 자기 편 물통에 컵에 담아온 물을 붓고 다음 사람에게 컵을 넘겨주면 다음 사람도 앞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을 더 많이 모은 팀이 이기는 활동이랍니다. 그럼 중간에 물을 흘리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물을 가득 채워오다가 중간에 거의 다 쏟아버리고 마는 친구들도 있고, 물은 신경 쓰지 않고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물을 다 흘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만 가져오기로 해요. 또 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져오는 것이 좋겠지요? 즐겁게 놀이를 하고 난 후에 모은 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화단에 물을 주거나 우리 반 교실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니면 청소를 하려고 걸레를 빨 때 사용하거나요.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물을 아껴 쓰는 방법도 알아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실천하고 싶나요? 친구들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수업의 마무리 활동으로 빗소리를 표현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고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인데, 제재는 어떤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요? 똑똑, 톡톡 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비 오는 날 다양한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비 오는 소리를 주제로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찾아보면 여러 사람들이 연주한 빗방울 전주곡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노래를 들으면 비 오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촉촉하게 내리는 빗방울처럼 아름다운 음악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비를 가득 담은 먹구름이 오는 것 같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기도 해요. 노래의 중간중간에 억수로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의 빗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음악의 느낌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마치 비가 오는 날처럼 다양한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이것 말고 비 오는 날을 나타낸 노란 우산이라는 동화책을 읽고 장면으로 나타내 볼 수도 있어요.
이 동화책은 글이 없고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데 비 오는 날 알록달록 우산을 쓰고 학교 가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글이 없어도 그림만으로 비 오는 날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주는 재미있는 책이랍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빗방울 전주곡을 듣거나 노란 우산 동화를 읽어보고 비 오는 날을 재미있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 오는 날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스펀지나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물감을 톡톡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비 오는 날을 예쁘게 표현해 보세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을 들으면서 활동하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시간은 1학기 통합교과 마지막 시간으로 내가 경험한 여름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